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정말 중요한 8월 15일이죠. 이 8월 15일 SEC 소송 항소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이 소송 관련해서 최종 합의가 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도대체 왜 합의가, 그쵸? 이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명확한 명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소송전 불복, 미 SEC 15일 향방은 이라면서 전환점을 맞이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와 리플랩스 간에 이어진 긴 법적 분쟁이 15일을 기점으로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을지가 주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SEC는 오늘 15일까지 소송 관련 주요 진행 상황을 항소법원에 어떻게 해야 돼?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SEC가 항소를 철회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2025년 8월 15일까지 항소법원에 상황을 보고해야 할 책임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SEC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리플을 5년 동안이죠. 5년 동안 힘들게 했던 SEC와의 재판이 합의, 그쵸? 이 합의가 된다라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 SEC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끌 수 없는 소송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XRP를 비증권이라는 법원 판결이 2023년 언제요? 7월이었죠? 7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XRP의 일반 투자 대상 거래는 증권이 아니며 SEC가 관할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었는데, 이 판결은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뭐예요? 선례, 그쵸? 이 선례로 남았고요. SEC는 해당 부분에 대해 이미 항소를 철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EC가 이 선례를 뒤집을 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항소하면 패소 가능성만 커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SEC 내부 피로감, 그쵸? 이 피로감, 그리고 정치적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SEC는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과도 동시다발적으로 소송 중이고 소송 자원이 분산이 되고 있어서 그 피로감이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 또 미 의회는 2024년부터 2025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면서 SEC의 권한을 FTC 즉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분담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XRP 소송을 계속 끌 경우에 SEC의 정치적 신뢰도 하락과 의회로부터의 견제 강화가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SEC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끝내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익 회수의 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플의 입장에서도 이 소송 종결, 그쵸? 이 소송이 종결을 통한 사후 확장, 그러니까 제도화 시대에서 이 불확실성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미국 미 글로벌 기관 투자자와의 협업이 있고, 그리고 IPO 상장, 은행, 핀테크, 파트너십 확대 등 규제 소송 리스크 해소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리플의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항소 처리를 하면서 빨리 끝내자라는 이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벌금 감면 합의도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 2025년 3월 리플은 5천만 달러만 내기로 감액 합의가 되었고요. SEC가 공개적으로 수용한 이 감면은 사전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실질적 벌금도 이미 조율된 상태에서 항소만 유지하는 건 명분이 없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리플과 SEC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법적으로는 SEC가 XRP를 증권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정치적으로는 SEC가 소송을 지속할 정당성, 자원, 여론 지지를 모두 잃고 있기 때문이고요. 리플 역시 사후 확장을 위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야 돼요. 빨리 제거를 하고자 하는 실익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남은 것은 언제 발표가 되느냐 뿐인 거지, 합의는 사실상 양측 모두가 결정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은 짜여진 각본 중 하나라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재판으로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쟁 말고는 이 단기간에 이 재판만큼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판을 확정짓지 않고요, 시간을 끌면서 세력의 물량이 완벽하게 매수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면서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진짜 본게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8월 15일 날이죠. 이때 재판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동안 리플이 계획하고 있었지만 재판의 불확실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IPO 상장, 그쵸?
이 IPO 상장, 그리고 CBDC가 있겠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리고 ETF, 그죠? ETF 등등등 이 모든 게 한 방에서 터지면서가 진짜 본 게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된다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이 1%가 상승했던 선례를 고려할 때에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상승력이 최소 몇 배예요? 3배에서 4배까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플의 밸류를 의심하지 말고요, 믿고 신뢰하면서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자, 펠릭셀이 나와주면서 이 중요한 구간이었던 4,000원짜리를 일시적으로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거야 라는 관점보다는 다시 한번 4,000원짜리까지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역해소를 만들고 나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관점은 일단 상방으로 갈 때에는 이 4,000원짜리를 돌파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4,500원에서 이 4,000원짜리가 뭐다, 박스권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 4,000원짜리의 지지 여부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4,000원짜리를 지지 여부를 확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관점에서는 4,500원짜리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4,500원짜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제는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고, 반대로 이제 하락 관점에서는 4,000원짜리가 뚫리면서 4,000원 위에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충분히 이 3,250원짜리까지도 열려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4,000원 아래에서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은 굉장히 수익을 내기에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